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재는 63쪽입니다. 자, 63쪽에 가보면 교육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교육제도는 이제 교육의 종류만 많을 뿐이지 뭐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63쪽에 제일 밑에 가보면 교육의 필요성은 넘어가고 그 밑에 가서 작은 새카만 네모 2번에 가보면 교육제도 1번에 가서 양갈로 1번에 가니까 교육지침 시행하고 돼 있어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요거를 갖다가 판서를 하면서 어디에 이 말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직무교육,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요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지침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새카만 네모 3번에 가니까 교육의 종류가 나와요. 자, 이게 교육의 종류가 나니까 양갈로 1번에 무슨 교육이 나오냐면 실무교육하고 돼 있어요. 자, 우측에 가보니까 중간에 가니까 이제 양갈로 2번에 무슨 교육이 나오냐면 직무교육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연수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하고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책을 한 장을 살짝 한번 넘겨봐요. 자, 책을 넘겨보면 박스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을 따라 적으려고 하지 말고 요게 마지막에 있는 요 박스에 있는 요 내용과 비슷한 형태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무교육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개설 등록을 배우다 보면 실무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만 조금 바꾸어서 연수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교육에 관련되는 단어가 이 벌써 제목만 해도 4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이 4개가 되는 데다가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보면 첫 번째, 이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자, 여기 있는 실무교육은 개설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즉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여기 누구냐면 시도지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 대상자는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 적는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알면 이게 저절로 알아지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대표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 네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자.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요거를 하기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사람을 다 더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빠져요. 누구 빠지고 다 있냐면 보존 빼주고 다 있는 보존 빼고. 자, 근데 부친육조는 아예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도 되게 헷갈려요. 부친육조라는 사람은 개설 등록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부터 했는 사람. 여기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뺀 사람 중에 보존 빼고 여기에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이 하는 여기 받는 교육 시간이에요. 교육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이에요. 자, 교육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실무 교육에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한 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교육이 면제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요 사람들이, 여기에 되려고 하는 요 사람들이 1년 이내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28시간에서 32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자,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종사를 하다가 여기를 그만뒀어요. 아,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만뒀다가 야가 다시 야가 되려고 하면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만둔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실무 교육이 어떻게 되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면 야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둔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요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실무교육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가보면 우리 64쪽을 보는 거예요. 64쪽. 자, 64쪽에 가보니까 교육 내용은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교육 대상하고 나와서 기억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사원, 임원 다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교육은 뭐가 나와요? 면제. 이 면제가 요 말이에요, 요 말.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8시간에서 몇 시간? 32시간.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최종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더 이상의 다른 말은 없어요. 요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수교육이란 걸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연수교육이에요. 자, 이 연수교육은 여기 있는 요 실무교육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요 실무교육은 전에 받는 거예요. 전에 받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연수교육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에 받는 교육이에요. 중에 받는 교육이니까 이걸 굳이 따진다면 이거 뭐가 되냐면 사후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후예요. 그리고 요거를 실시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누구냐면 시도지사인데, 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여긴 요 사람들이 몇 년마다 받느냐면 2년마다 법률에 개정,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이게 무슨 교육이냐면 연수교육. 그래서 이거는 2년에서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 2년 지나면 또 연수교육 받아야 돼. 또 2년 지나면 또 받아야 돼. 2년 지나면 또 받아야 돼. 왜? 법률은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로 바뀌었어. 30일. 옛날에 며칠에서 60, 이제 30일 바뀌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양도소득세, 세율 등등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를 매번은 교육을 못하지만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는 게, 이게 무슨 교육이냐면 이게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느낌이 와야 돼. 이건 사후에 받는 교육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요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런데 이게 이 연수교육은 면제라는 게 없어요. 다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얼마의 과태료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이걸 받지 않으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게 주려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교육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 있다는 걸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데, 언제 해주냐면 2년이 되기 전,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여기에서 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왔으니까 또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아주 재밌는 공부에 잘 보셔야 돼.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뭐냐면 앞에 지문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를 묻든지 관계없어. 뒤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떠올리냐면 운명. 요게 떠오른 사람은
운명이 연설. 연이 뭐라고? 연수교육. 그러면 맞는 거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거 이 많은 걸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떠올리라고. 떠올리면 뭐가 돼요? 이보개 문패 반납 휴 광고. 하늘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연자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이게 외우기만 하면 이거 응용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밥만 먹고 이 과목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이건 수업 시간에 녹화되는데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학생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 학생이 나를 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손쉽게 하는 걸 저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 저는 여러분들보다 잘한 거 딱 한 개밖에 없어. 뭐? 공인중개사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만은 나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저는 밥만 먹고 이걸 하잖아. 그래서 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가면 100% 맞아떨어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수교육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직무교육이에요. 자, 이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실무교육과 논리가 똑같이 가요. 논리가 똑같이 가요. 논리가 똑같이 가는데 단지 뭐만 다르냐면 여기는 요 대상자가 달라요. 아까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 중개보조원.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직무교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직무교육은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사전에 받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보조원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받는 사전교육인데 요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시간이 쫓겨나다고 몇 시간이면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돼서 이걸 실시하는 사람도 시도지사 또는 여기에 뭐가 냐면 등록, 관청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교육시간이 쫓겨나고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등록 관청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대상자는 중개보조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면제가 있느냐 하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그만뒀다가 다시 중개보조원이 되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직무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만둔 기간이 몇 년 이내일 경우 1년 이내일 경우 직무교육이 어떻게 해요? 면제가 해요. 논리가 똑같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 시도의사가 다 들어가요. 물론 여기는 등록관청도 들어가지만 전국에 시도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다 쉐리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각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주는 사람은 시도지사보다 한 급 빨라져야 돼. 높아야 돼. 그럼 누구야? 국장.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게 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줬던 거, 교육의 지침하는 게 이 얘기예요. 교육의 지침은 국장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요 글자 그대로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부동산 거래 사고가 생기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동산 거래 사고가 많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자, 이게 안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안 생겨야 돼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대상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자, 그리고 이걸 누구라도 교육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장도 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가 있고 등록 관청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우리가 아는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후에 한다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후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교육에 통지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교육 10일 전 통지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교육 며칠 전 통지라고요? 10일 전 통지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책에는 여기에 10일 전 통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보고 자, 우리 오늘 나눠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나눠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큰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 자 직무교육. 직무교육 누가 받아요? 중개보조.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그렇죠? 맞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주 쉬운 지문이지만 많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의 대상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연수교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연수교육은 야 받은 사람이 야 받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몇 시간? 그럼 답 몇 번?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에는 직무교육이 3시간에서 4시간. 3, 4, 12. 12에다가 4 더하면 16. 12에다가 16을 더하면 28. 28에다가 4 더하면 32. 이거는 그냥 요 자리에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요거.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자, 요 교육은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되게 좋아요. 출제자가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우리 교재 68쪽으로 갔습니다. 68쪽. 자, 중개업 등에 나와 있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하고 나왔어요. 자, 69쪽으로 갈게요. 69쪽. 자, 69쪽에 가니까 작은 새카만 네모 1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이 무엇이냐고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무소 이름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대표자가 누구라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적 장부에 올리는 걸 갖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록이에요. 등록이 뭐냐고 시험 문제 묻지 않습니다. 등록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중개사무소를 엽니다라고 여기 남구 같으면 남구청장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등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려와서 양갈로 2번에 가보면 중개업 등록의 성질하고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개업의 적법요건. 자, 적법요건 밑줄 하나 꺼줘요. 적법요건 밑줄 하나 꺼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인적 등록이에요. 자, 여러분들 개인한테 등록을 해주는 것이지 어떤 물적 대상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인적 등록이에요. 자, 3번에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기속적 행정행위. 자, 이 기속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개설 등록의 요건을 갖추면 남구청장이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동네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한 건도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등록을 반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건만 갖추면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게 무슨 요건이요? 기속 요건. 이런 게. 자, 기속적 행정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에 게 남았는데요. 적법 요건이라는 단어 요거 우리가 살짝 한번 봐야 돼요. 자, 아는 분이 거의 다 아시겠지만 요런 얘기예요. 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람이에요. 자, 요게 1번. 어떤 사람은 무등록이에요. 무등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사무소도 개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중개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4억짜리에 여기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걸 도와줬으면 여기는 A의 소유권이 B한테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등록이 A와 B 사이를 요걸 도와줬어요. 도와주면 A의 소유권이 B한테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무등록으로 한 사람이 이걸 여러 번 하면 이건 나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야들 둘 사이에 혈액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적법 요건이라는 것이지 효력 요건은 아니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 뒤에서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주 전에 정확하게 3주 전에요. 3주 전에 농취증을 배웠어요. 농취증.
농지증은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A라는 사람이 농지를 팔고 B라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여기에 농지증을 첨부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세요. 농지증은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제가 이따 책을 펼 거예요. 그 페이지 펴면 제가 정확하게 3주 뒤에 가서 중개업 개설 등록할 때 물어볼 겁니다 라고 하면 지금 한번 보자고. 거기 일단 한번 가보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뭐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그거든지 찾을 수 있으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자, 몇 쪽이냐면 자, 농지증이 몇 쪽에 나와요? 나 열심히 가길래 금방 찾을 수 있다고. 349쪽? 아닌데 그 뒤인데 갑자기 419쪽. 오, 나보다 더 빨리 찾았어요. 419쪽. 그럼 419쪽이래. 맞아요. 대충 거기 맞아요. 419쪽 맞아요. 419쪽 맞다고요. 자, 419쪽이 제일 밑에. 자, 419쪽이 제일 밑에.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거기에 가보면 농지법 규정의 농지 취득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럼 효력 요건 아니다고요. 그럼 효력 요건 아니면 이게 무슨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시간에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 했다고 안 적혔다고 어디엔가 그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아니, 민법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했어요. 자, 거기까지. 자, 아니에요. 민법 시간 아니에요. 민법 시간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개설 등록이나 농지증이나 다 무슨 요건이라고요? 적법 요건이에요. 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뿐이지 농지증이 없다고 해서 야들 둘 사이의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자, 농지증이 나오든 개설 등록이 나오든 무슨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다시 69쪽으로 앞으로 갔어요. 자, 69쪽 앞으로 갔습니다. 자, 69쪽에 앞으로 가서 등록 간청 및 등록 신청자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등록 간청이 뭔지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등록 간청이에요. 등록 간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요 울산광역시 남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번지에 중개사무소를 뒀다라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사무소가 있는 곳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간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소가 주어지면 그냥 거꾸로 들어가면 돼요. 거꾸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시장이 나오거나 군수가 나오거나 구청장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가 되면 등록 관청. 그럼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남구관. 그럼 이게 남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때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남구청장한테 가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뭐를 배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워요? 개설 등록 배우죠? 네. 등록하면 뭐가 나와요? 등록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와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등록을 취소를 누구가 시켜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구가 내리냐면 등록관청이 내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구가 내리냐면 시도지사. 그러니까 누구하고 노느냐를 잘 알아야 돼.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수님 얼굴이 떠오르면 골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노는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링.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권자예요. 즉 누구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냐요. 자, 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못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 그런데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금방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소속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건물.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누구만 할 수 있으면 법인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누구가 되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법인이 개설 등록하면 누구가 되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관료일고 소공 제외, 법인.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즉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법인이 개설 등록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면 요 요건이 몇 가지만 갖추면 네 가지만 갖추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설 등록하면 99%가 누구가 되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법인이 될 가능성은 1%밖에 없어요. 실제로 1%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면 자실사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자는 우리 자자로 시작하면 뭐가 있어요? 자격증. 이렇게 당연하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설마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개설 등록하진 않겠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실은 뭐예요? 실무교육. 요 실무교육 우리 배우는 이게 실무교육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는 뭐냐면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무소 확보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이 사무소 확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두 번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법인의 분사무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법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는 이것도 그냥 법인의 주된 사무소라는 뜻이야. 주된 사무소나 법인의 분사무소나 요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소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중개업을 하는 그 장소가 중개사무소예요.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하면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면 돼요. 근데 갈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준공검사나 사용인가 등을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무실은 내 건물이도 되고 남의 건물이도 됩니다. 남의 건물은 전세로 있어도 괜찮고 달세로 있어도 괜찮고 공짜로 써도 괜찮고 다르게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 이 말은 이 세 개의 사무소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법인이라고 커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자, 요 결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둘째 시간에 배우게 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실사결의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한 장을 살짝 한번 넘겨보면 70쪽에 간 거예요. 70쪽. 자, 70쪽에 가보면 새카만 네모 2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에 양갈로 1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자 여기 뭐냐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등록어 결격 사유할 때 뭐예요? 결.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할 때 자.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실무교육 할 때 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사무소 할 때 뭐예요? 사. 그래서 요거 순서를 바꾸어서 그냥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외운다고요? 자, 실, 사, 결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는 알았어요. 자, 이 공인중개사를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공부를 하느냐면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면 6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그 6가지가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느냐면 자, 우리 교재에 71쪽입니다. 71쪽. 자, 71쪽. 양갈로 2번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단 특수법인은 제외라 그랬어. 자, 이 특수법인은 뭐냐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를 업을 하는 법인을 뭐냐면 특수법인. 자, 우린 특수법인 중에 누구만 생각하면 되면 지역농협협동조합만 생각하면 돼요.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이 지역농협협동조합 그 자체가 이거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법인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중개법인과 특수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할 때는 그냥 중개법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법인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면 중개법인. 그럼 여기 있는 특수법인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책에 적은 것처럼 특수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중개법인인데 우리는 특수법인 중에서 누구만 기억하면 되면 지역농협협동조합.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법인 하면 그냥 이 중개법인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중개법인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라고 항상 주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특수법인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 등록의 결격 사유할 때 여기에 결에다가 동그라미 결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갈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면 동그라미 4번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든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 자,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또 박스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나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거나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거 살짝 다 알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요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요 사람은 그다음 밑에 소공이나 보조원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형태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요게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요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게 소공과 보조원이 있는데 법인과 개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요 법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회사부터 만들어야 돼. 그럼 회사가 있으면 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은 대표자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원이 있거나 누가요? 임원이다.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원이라는 단어, 임원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요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요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요걸 보는 겁니다. 자, 요걸 보기 위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먼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근데 갈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라고? 제외.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냐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뭐 하려고? 돈 벌려. 영리 목적이잖아.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무조건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는 자본금이 얼마여야 돼요? 5천만. 그래서 자본금이 4,900만 원 안 돼요. 5천만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자, 여기 상법상의 회사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회사의 95%는 다 뭐냐면 주식회사. 거의 주식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자본금 얼마야 돼요? 5천만. 여기에 있는 자본금 5천만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는 요 회사를 만들었는데 요 회사는 뭐만 할 수가 있느냐면 법 14조만의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그랬어. 자, 법 몇 조라고? 14조에. 우리가 이거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걸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14조에 있는 것만 할 수가 있는데 요 법 14조에 나오는 게 여기 몇 가지냐면 6가지. 자, 요 6가지는 우리 교재에 살짝 적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71쪽에 나와 있어요. 71쪽에. 71쪽에. 자, 71쪽인데 거기에 가보면 첫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 등.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네 번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등. 다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여섯 번째, 경매 공매에 관련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개법인은 당연하게 중개업은 하고 요 6가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 플러스 다른 걸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법인은 몇 가지밖에 못해요? 6가지.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자, 실, 사, 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자는 위에 있는 요거랑 그대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누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실은 실무교육을 누구가 받아야 되느냐요. 자, 이게 사는 사무소 확보예요. 결혼 결격 사유에 누구가 해당되지 않느냐. 이 법인하고 조금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차이가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여야 돼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5명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자, 5명이 회사를 만드는데 1인당 1,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여기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1인당 1,000만 원씩 5명이 내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자, 그래서 5명이 5천만 원을 자본금 5천만 원을 만들었어. 여기 5천만 원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무슨 회사를 만드냐면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식회사라도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표자예요. 자, 주식회사에서 대표자가 아닌 높은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임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5명 중에, 요게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돼. 자, 그럼 몇 명이 남았느냐면 한 명은 공인중개사가 대표자가 돼서 4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4명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요 4명 중에서 최소한 몇 분의 1은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게 3분의 4가 되니까 1.33명이 나온다. 사람이 1.3명은 없잖아요. 그래서 2명은 공인중개사예요.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5명일 경우에 회사 전체는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어야 돼요? 3명. 2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돼요. 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와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뭐라고? 제외.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거를 제외를 포함이라고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원 임원의 3분의 1을 2분의 1로 고치거나 과반수로 고치거나 그냥 지 맘대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원문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은 뭐라고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대표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여기에 사원이든 임원이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받아야 돼.
자, 그럼 여기 가봐요. 아까 실무교육에 가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법인의 대표자가 되려고 하는 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 자격증 있고 없고 따졌어 안 따졌어? 안 따졌죠. 그렇죠.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자도 받아야 되고 사원님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사가 뭐라고? 사무소. 아까 이 사무소 얘기했죠. 이거는 아까하고 글자 하나 드리고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던 곳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 갈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준공검사는 사용인가 등을 봤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될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내 건물이 되고 남의 건물이 되고 공짜로 써도 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써도 된다. 여기까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은 뭐라고?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요 결격사유는 여기에 있는 요 사람, 대표자도 결격사유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면 안 돼요. 아무도 결격사유면 안 돼요. 자, 요게 뭐냐 하면 법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요건이에요. 자, 법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요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교육은 오늘의 용도는 이제 다 한 거예요. 여기에서 실무교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용도를 이제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 절차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개설 등록 신청을 하러 갑니다. 자, 개설 등록 신청은 당연하게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등록관청. 그래서 요 등록관청에 갈 때 한 손에는 서류를 들고 가고 한 손에는 수수료를 들고 가는지를 살펴본다 그랬어. 우리가 행정기관에 갈 때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 내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자, 그래서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개법, 개설 등록 신청. 우리 지금 뭐 배워요? 개설 등록 신청. 그럼 돈 내잖아. 그럼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요 서류라고 하는 것은 야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든 저 앞에 있는 저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이게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외우느냐 하면 교사여공신 이렇게. 자, 이 교는 뭐냐면 실무교육을 받았는 이수증. 요사는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계약서. 자, 여는 뭐냐면 여권용 사진이. 자, 요 공은 공증서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누구만 해당이 되느냐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요게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국인은 제가 남구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남구청에 제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아요. 진짜 금방 안다니까. 자기네끼리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기관에서. 딱 조회해보면 내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못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본인 스스로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 마지막에는 요 신은 신청서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출하는 서류를 갖다가 교사여공신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에서 어디에 쭉 나오느냐 하면 교재 74쪽이에요. 교재 74쪽. 자, 교재 74쪽에 제일 위에 가니까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라고 나왔다.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할 때 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확인. 자, 여기에 뭐예요? 실무교육할 때 교. 여권용 사진 할 때 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건축물 대장에 기던 곳에 사무소 할 때 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확인 서류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이걸 공증서류라고 한다 그랬다. 그죠? 자, 요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요 서류만 제출합니다. 자, 요 서류만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일 중요한 게 자격증이잖아. 근데 제출하는 서류에 자격증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이걸 외우라 그랬는데 이걸 외워놓고 활용을 못 한다니까. 교사 여공시인하고 외우라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띄양해갖고 왜 안 제출하지? 아니 제출하는 서류가 교사 여공시만 제출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이거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면 뜻은 너무 좋은 거예요. 민원인들에게 서류 한 개라도 줄여준다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게 사무소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곳에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계약서는 제출을 하지만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헷갈리고 막 할 게 뭐 있어.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떼요? 그게 쉽게 말해서 등록같이 남구청에 떼잖아. 남구청에 떼서 남구청에 왜 제출하냐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가 뭐라고? 교사 여공시만. 자, 법인임을 증명하려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어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제출하지 않는다고 외우면 안 돼.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출은 뭐만 하면 되니까 교사 여공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 밑에 걸 외우고 이 위에 거는 외워서 제출하고 야는 외워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공부하면 공부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량은 2배, 3배, 4배로 그냥 늘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관청에서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뭔가가 결격에 모자란 게 있으면 양갈로 3번에 우리 교재 74쪽에처럼 양갈로 3번에 등록관청이 뭐냐면 등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요건을 정확하게 갖췄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기속 요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요. 자, 그래서 우측에 갑니다. 자, 우측에 가니까 등록 및 등록의 통지. 자, 그러면 요 개설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관청에서 요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을 통지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 등록 통지는 여기에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요걸 며칠 하냐면 7일 안. 요걸 뭘로 하냐면 서면 이렇게. 자, 등록 통지는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이요? 7일. 뭘로 해야 돼요? 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등록 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 절차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등록 통지를 이렇게 하면은 등록 통지를 받으면 여기에 등록 통지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잘하면 개설 등록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무등록이다 등록을 했다 무등록. 그럼 요즘 건 여기에 무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가 잡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등록 통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 신청을 했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통지해 줄 거고 법인으로 개설 등록 통지를 했으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통지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통지를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근데 정상적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는 맞지만 뒤에 아직 아무 글자도 없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아직 인장도 등록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직 벽에다가 게시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각각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재의 75쪽의 양갈로 4번하게 이제 등록 및 등록 통지까지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교재가 순서만 조금 바꿨다가 다시 올 거예요. 자, 이제 89쪽을 잠깐 갈게요. 89쪽 갈게요. 89쪽. 89쪽. 자, 89쪽을 펴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등록 통지를 받고 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한테 뭘 해주면 등록증을 교부를 해줘요. 자, 그런데 등록증 교부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등록 통지를 받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 받으려면 여기 뭐를 해야 되냐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
자, 이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뒤에서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에서 배우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2억 원 이상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증을 설정을 하고 나서 등록관청에 내가 보증을 설정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요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했는데 며칠 만에 교부하면 지체 없이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89쪽에 제일 밑에 줄에 가보면 제일 밑에 줄에 제일 바로 위에 우측에 가면 지체 없이란 글자가 보인다. 그죠? 지체 없이. 지금 요거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보증을 설정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며칠 만에 그러면 지체 없이. 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어요. 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등록증을 교부받아 갖고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걸 갖다 뭐라면 개시. 자, 근데 여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를 배우겠지만 여기에 뭐를 해냐면 인장을 등록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벽에다가 액자를 거는 걸 갖다가 개시를, 요 네 개를 뭐를 거느냐면 등수보자 이렇게 건다는 거야. 자, 요게 관련되는 것이 이제 개설 등록의 절차 이렇게 돼. 자, 우리 교재 91쪽으로 갈게요. 91쪽. 자, 91쪽. 자, 91쪽에 가면 밑에 새카만 네모 3번 중개 업무의 개시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교부받으면 게시물을 게시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하여 업무 개시 전에 뭐도 해야 돼요? 인장도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교재 90쪽을 잠깐 볼게요. 90쪽.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싶은 증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증이 두 개 있잖아. 하나는 뭐? 자격증. 하나는 뭐? 그래. 그거야, 그거. 그렇죠? 이거야, 이거. 이게 받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근데 여기에 가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보면 아주 재밌는 논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그림이 나오잖아, 그림. 무슨 그림? 여권용 사진. 왜냐? 그거 여기 제출한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왜 제출해? 여기에 붙여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 빨리 사진 찍어 놓으라고. 그죠? 찍어 놓고. 자, 그 밑에 가봐요. 자, 여러분들이 성명하고 돼 있어. 성명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대표자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름 적으면 돼. 근데 법인은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돼. 자, 그 밑에 가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에요. 거기에 가니까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가 있어요. 그런데 개설 등록 신청에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칙 6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왜? 등록 중에는 부칙 6조가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부칙 6조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 개설 등록하는 사람은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 부칙 6조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밑에 내려가니까 등록 인장하고 나와 있죠. 여기에 찍힌 도장만 중개업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장을 바꾸면 인장 뭐가 돼요? 변경.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91쪽 갈게요. 92쪽. 자, 이중 등록의 금지. 자, 요거는 여기서 살짝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3월 달에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월 달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입문과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칠판에 적는 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요걸 적는데 따라 적어야 될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그런데 너나 할 것이 다 따라 적어. 적는 거고 말로 적는데. 적어야 이제 마음이 편해.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수님 왜 자꾸 뭐라 그래요. 뭐라 하지 말고 좀 적게 두세요. 잠아요. 잠오면 적으세요. 근데 적는 게 습관이에요. 적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그게 아니라 외워야 돼.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나오는데 수도 없이 적기만 해. 자, 이게 뭐냐면 등록을 두 번 하면 뭐가 돼요? 이중 등록. 자, 두 군데서 일을 하면 이중 소소. 사무소를 두 개 가지면 이중 사무소. 자, 여기에 이중 사무소와 똑같은 게 뭐냐면 임시 중개 시설물. 자,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에서 이중 계약서.
자, 요걸 두 개를 하면 행정처분은 절대적 등록 취소. 요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요 세 개는 행정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막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냐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제발 적지 말고 이제 머릿속으로 적지 말고 눈 감고 한번 자기가 눈으로 머릿속으로 적어봐. 눈으로 보고 따라 적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적어봐. 그래야 이게 외워지잖아. 그럼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요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등록을 두 번 하다가 잡히면 행정처분으로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사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요 페이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남한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아까 갖고 있는 게 우리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격증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금 오늘 배우는 게 뭐냐면 등록증이라고. 자,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남한테 양도대하면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여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1개, 2개, 3개. 자격증 양도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등록증 양도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또 뭐를 주어로 삼아야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어떻게 돼요? 양, 이, 사, 거, 금, 매매, 협조, 비정공, 광고. 이게 그냥 여러분한테 외우라는 게 아니야. 오만 때만데 나오는 게 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우라면 나는 나중에 외운다고 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 결과는 딱 정확한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란 것도 모의고사와 이거 쓸데없는 시험이 안 나와요. 이거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모의고사의 점수가 잘 나오면 시험에 합격할 이 상관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인과관계는 없어요. 말이 어려워요. 근데 대충 그냥 들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틀려도 그냥 들으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를 잘 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공부하는데 힘이 나요. 근데 모의고사를 잘 쳤다고 해서 반드시 본고사를 잘 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알아놓으면 모의고사 치면 점수가 잘 나온다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도 재미가 있잖아. 근데 뭐 알기는 안 돼. 시험 쳐보면 전부 비만 와. 그러면 공부하기 싫다니까. 그래서 일정한 점수가 나오게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양도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요? 자격 취소. 그러면 등록증을 양도돼야도 잡히면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 이 절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이 취소됐다면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을 반납해야 된다. 며칠 안에? 7일 안에. 이 반납하지 않으면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가보면 이보계 문패 반납. 왜 두 분 나와? 요 두 분이니까 두 분 나오지. 그리고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지사. 그럼 이게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야 돼. 등록증은 누가 줘? 등록관청. 제가 여러분한테 막 억지로 외우는 것 같지만 절대로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정확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외워놓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92쪽에 있는 거 공부 다 한 거예요. 92쪽에 있는 거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75쪽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해야 돼요. 75쪽. 자, 조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없어요.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남아있느냐면, 자, 우리 교재에 75쪽에 가보면 양갈로 5번에 종별 변경이라는 게 나와요. 종별 변경. 자, 지금 요걸 설명해요. 아마 요거는 1, 2월 달에 안 했을 거예요. 종별 변경. 자, 봅니다. 요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바꾸는 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즉,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바꾸는 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이 종별 변경은 신규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즉, 새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요 취득을 해서 관 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와 다른 데 가서 개설 등록하는. 이 관 내는 남구 아니면 관 외. 이게 부칙 6조가 남구에서 일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남구나 아니 중구나 북구나 울주군으로 가면 관 외가 되는 거예요. 자, 부칙 6조가 남구에 있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관 내에서 다시 일을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요거는 등록증 재교부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신규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은 왔죠? 근데 요거를 절대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만 그 다음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런 걸 묻는다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런 종별 변경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걸 갖다가 등록증, 기존에 있는 등록증을 반납하면 야, 등록증이 몇 개가 돼? 2개. 그럼 1개 날아가면 1개 또 하게? 안 되죠. 기존의 등록증은 당연하게 뭘 해야 돼요? 반납을. 자, 요건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이게 종별 변경을 할 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될까? 면제가 될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물었다니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될까? 면제가 될까? 봐요, 우리 쌤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 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쌤을 그냥 그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쌤이 저기 앉아서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하게 혼자 공부를 하세요. 아, 되게 멋있어요. 제 표현은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혼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쌤이 틀리게 답을 해줬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자, 한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 1단계 신규 등록이니까 받아야 돼. 맞는 것 같죠? 한 단계 또 넘어가야 돼. 실무 교육이 아까 여기서 지워버렸다, 그죠? 뭐가 있었어요? 면제.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유효해? 1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야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는데 1년 걸려? 하루 만에 바뀌어? 하루도 안 걸리지. 바로 바뀌지. 실무 교육은 뭐가 돼요? 면제.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무 교육은 면제예요. 그래서 우리 쌤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 이건 안 틀릴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실무 교육은 면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요. 여기에 신규 등록의 절차는 거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기 때문에 과거에 제출했던 것들이 있는 거는 제출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절로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 2월 과정에 공부를 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가서 등록사항의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등록사항의 통보. 자, 이제 정말 다 끝나가요. 등록사항의 통보에. 자, 요거는 뭐냐면 등록관청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데 언제까지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이걸 갖다가 등, 분, 고, 휴, 이, 행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 교재 75쪽에 제일 밑에 보충학습 공인중개사협회의 통보사항.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자, 그래서 이게 요 등 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을 때 분. 자, 그 다음에 휴업할 때 요건 휴는 휴업, 폐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휴.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할 때 행.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이.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자, 여기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합치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고용인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요 고 할 때 고는 이게 고용인이에요. 등분 고휴 이행의 요 고는 고용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6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해야 돼. 자,
요 정도로 우리가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을 마치고 자 잠시 쉬었다가 79쪽에 결격 사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